흔들리던 미래통합당이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비례정당 미래한국당과 29일 통합하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를 내년 4월 재보궐선거 때까지 운영하기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수락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로 들어서게 될 텐데요. 주호영 원내대표 만나서 요청을 했고 당과 나라를 살리는 데 온 힘을 쏟겠다면서 수락을 했는데요. 이런 것도 다 사전에 합당 절차 마무리되고 또 당선인 워크숍 열어서 김종인 비대위원의 압도적 찬성 이끌어낸 오늘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의 노력이 상당히 돋보입니다. 이제 미래통합당 미래를 향해서 갈 수 있을까요? 한번 전망해 보겠습니다. 관련된 녹취 들어보죠. 오늘 당선자 총회에서 김종인 박사를 우리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으로 내년 재보궐선거 때까지 모시기로 압도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오전 내내 여러 가지 토론이 있었습니다만은 많은 의원님들이 뜻이 모아져서 비대위원회가 정식으로 출범할 수 있게 된 것이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원외 당협위원장님들, 그다음에 여러 전국위원회나 상임전국위원회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방향이 잡혔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연찬회가 끝나는 대로 연락을 드리고 시간을 맞추어서 찾아뵐 예정입니다. 김종인 박사님을 비대위원장으로 모시는 것이 좋겠다는 결정을 말씀을 드렸고 또 위원장님으로부터 당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시는데 온 힘을 쏟으시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달이 넘도록 지금 시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내가 이제 와서 내가 뭐 이러고 저러고 딴 얘기를 할 거 없이 일단은 이거 수용을 하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당을 다시 정상 궤도에 올리는데 참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노력을 갖다 해보려고 그래요. 예, 차지원 교수 미래통합당 큰 숙제를 하나 해결했네요. 일단은 뭐 큰 숙제를 해결했습니다만 뭐 지금은 하여튼 당선자 다수가 상당수가 아마 이번 그 김종인 박사를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으로 모시는 부분에 대해서 찬성했다고 그래요. 저는 사실 이번 오늘 뭐 당사자 이 연찬회 과정에서 상당히 당내에 또 다른 목소리들이 있지 않을까, 뭐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자강론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고 제 생각과는 달리 당선자들은 아마 김종인 박사가 나름대로 상당히 당을 구출할 수 있는 뭐 아마 책임자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앞으로 지금 뭐 내년 4월까지 아마 할 것 같은데 저는 크게 이 변수는 두 가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첫 번째는 경제입니다. 경제 뭐 다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하반기 경제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물론 뭐 경제 운용하고 이러한 부분에서는 뭐 집권 여당, 정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 지금 이 야당으로 입장에서도 상당히 나름대로의 그 수권 대안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런 측면도 있지만 제가 또 이 경제라는 측면을 썼던 이유는 결국은 김종인 씨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은 결국 경제민주화 아닙니까? 예. 경제민주화라는 말이 생겼던 이유가 아마 이 노태우 정부 때 이 청와대 경제수석하면서 기억하시겠지만 이 토지공 개념을 도입했지 않습니까? 토지 초과 이득세, 택지 소유 상한제, 개발이익 환수제 이 세 가지를 강력하게 추진함으로써 상당히 어떻게 보면 당시 보수의 혁신 뭐 그러한 가치를 보였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지금 비대위원장으로서 이러한 이 새로운 경제민주화의 개념을 통해서 보수의 혁신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냐.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830입니다. 830은 본인 스스로가 이야기하는 80년대 30대생 2000년대 학번. 이게 젊은 그러니까 지금 신진 리더들을 키운다는 의미인데요. 물론 뭐 지금 차세대 리더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지금 830이라 했던 부분은 지금 김종인 지금 그러니까 비대위원장 되시겠죠. 이분이 지금 올해 연세가 딱 80입니다. 예. 80이고 그러면 지금 당내에 지금 새로 지금 많은 이 등용해야 될 사람이 30대잖아요. 결국 노장층 조화, 세대 간의 조화를 어떻게 이뤄낼 것이냐. 이것도 큰 하나의 당의 진로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써봤습니다. 네. 그런데 윤기찬 부위원장 내년 4월 재보선 때까지로 정한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의 사실은 이제 세대 교체라든가 어떤 뭐 당의 혁신의 방향을 또 그 심볼로 작용할 수 있는 게 예. 또 재보선의 공천이죠. 예. 그 공천 규모가 지금 뭐 전망해 보면 작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정도 어떤 그 실제 권한을 가져야 된다는 취지 같고요. 그러면 그때 비대위원장이 최종 공천 권한을 갖게 되는 그렇죠. 걸까요?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이 공천 권한 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사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공천이 구성도 하고 옥새를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상당한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는 위치를 이용해서 예. 당을 정비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비대위원장의 영이 쓰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 하나 하고 향후에는 이제 복당 문제부터 지금 불거져 있거든요. 그래서 당의 정책 기조를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구성하는데 아마 전력을 다하는 것이 당원들이 바라는 바이 같고요. 사실 이제 당의 대선 후보자 선출 과정에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실제 어떤 대선 후보자별로 품평회를 통해서 좀 오해 소지 있는 발언들은 안 하실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그 부분은 당의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50% 이런 선거관리 규정을 통해서 후보자가 선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지난번 그 어떤 행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져서 이 부분만 조심해 주시면 당이 새로운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약간 삐끗했던 뭐 상임 전국위원회라든지 전국위원회 이제 다 열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큰 문제 없어 보이죠? 네, 28일 날 이게 사실은 지금 전국위원회에서 김종인 비대위 출항은 된 거예요. 예. 이제 본인이 안 받아들이건 그 문제만 남았던 거고 당선인 총회에서 뭔가 결정하는 것은 임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8월 31일에 전당대회를 해야 된다라는 조항을 삭제하는 예. 거. 이것이 이제 전국위원회, 상임전국위원회 올라가면 거기서 통과가 되면 이제 모든 문제가 풀리는 거죠. 형은택 부위원장, 민주당 입장에서도 미래통합당이 빨리 전열을 정비하는 게 대화하기에도 더 낫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지금 아마 김종인 비대위가 승인돼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원유철 대표가 이거 합당을 한다고는 했는데 언제 한지 안 얘기 안 하다가 어쨌든 오늘 결론이 났죠. 예. 우연히 일치인지 모르지만 영향이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29일 전에 결론이 난다 그러면 일단 원구성 협상도 쉬울 것이고요. 저는 뭐 누구니 말씀드리지만 뭐 어쨌든 지역적으로도 좀 탈피를 해야 되고 세대도 교체를 해야 되고 이념적으로도 아마 뭐 중도 쪽으로 올 것 같은데 저는 뭐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렵지만 이분이 지금 차재원 교수 말씀처럼 어쨌든 경제 민주화에 대한 특색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경제를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이런 데서 저는 아마 뭐 사회주의니 뭐 북한 퍼주기니 이런 게 아니라 건전한 토론과 어쨌든 경쟁.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경제를 살릴 수 있느냐 이런 어떤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그런 데서 어쨌든 활발한 토론이 벌어져서 중지가 모아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최경철 의원 어떻게 보면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도 지난번에 심재철 원내대표가 와서 제의하고 뭐 이렇게 했던 것보다 신임 주호영 원내대표가 가지고 온 게 훨씬 더 오케이, 예스 하기가 쉬웠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습이 더 낫죠. 네.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금 다선이기 때문에 당 사정을 아주 잘합니다. 주 대표를 최근에 만나서 물어보니까 왜 비대위 체제로 가야 하는가 하면 당이 그냥 제가 썼습니다만 그냥 벽지 좀 바르고 그냥 뭐 나무 한 그릇 마당에 하나 더 심는다고 해서 당이 바뀌지 않는다. 이걸로는 절대로 안 된다. 완전히 큰 아주 제대로 된 목수가 와서 집 전체를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 주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 대행을 하면서 당신이 뭐 비대위 체제로 하면 되지 않느냐 당내 목소리도 있었지만 주 원내대표가 보니까 당이 나 혼자 해서는 안 될 만큼 지금 비가 새고 지금 구들이 무너지고 이런 것이 많다. 예. 그래서 나는 원내대책에 치중하고 당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역할을 해줄 비대위 체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당의 모든 구성원들이 당의 실제로 들어와 보니까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이 당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특히 원내대표가 힘차게 밀어줘서 됐기 때문에 큰 파열음 없이 당분간 가려고 할 것이다. 당분간은 좀 조용한 통합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 보면 되겠습니다. 대들보가 무너졌는데 인테리어에 신경 쓰고 있냐. 지난번에 누가 그 얘기 했죠.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자, 이렇게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가 출범하게 되면서 관심을 모으는 사람이 한 분 있죠. 홍준표 당선자입니다. 지난번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제 한물 간 사람들 안 된다.
그러면서 배제했지요. 그때 발끈해서 김종인 내가 수사하기도 했고 뇌물 받은 경력자야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들어오면 입당도 쉽지 않을 거고 미래통합당에서 활약하기도 어려울 텐데 오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개원이 되면 전국적으로 대국민 정치 버스킹에 나서겠다. 그래서 국가 운영할 자질이 되는지 국민들에게 직접 묻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차지원 교수, 예. 이 길로 가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은 거죠? 일단 뭐 지금 김종인 박사가 만약 비대위원장이 되면 아마 본인의 복당은 조금 시간적으로 좀 순년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정치적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정치적 공간과 역할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아마 노력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뭐 제가 판례를 썼습니다만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별명이 독고다이 아닙니까? 소위 말해서 혼자서 지금 뭐 모든 걸 다 치러낼 수 있는 그러한 상당한 또 이 나름대로 정치를 갖고 있는 분이고 또 김종인 이 박사 같은 경우는 과거 이 민주당 비대위 시절에 별명이 짜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 요즘 젊은 애 친구들 말로도 생캐거든요. 아주 센 캐릭터 이 두 사람이기 때문에 한 공간에서 두 사람이 상당히 이 공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두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판가름 날 것인가? 결국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 홍준표 전 대표가 지금 자기 대권에 대한 도전을 이야기한 만큼 그 부분에서 국민적 지지를 얼만큼 이끌어낼 것이냐. 그리고 또 김종인 이 박사 입장에서는 자신이 맡은 미래통합당이 당 지지율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예. 나름대로 상당히 이 대한정당으로서의 그 모습을 보일 것이냐. 그 두 개 결국 민심이 결국 천심 아닙니까? 그 아마 민심이 두 사람의 운명을 결정할 것 같습니다. 조경철 혹시 최근에 홍준표 당선자 통화해 봤습니까? 아니, 오늘 뭐 저희 후배 기자가 통화를 해봤는데 예. 김종인 위원장하고 각을 세우질 않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각을 세워봐야 손해기 때문에 예. 지금 조금 전술적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그 정치권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뭐 지지율만 믿을 뿐이라고 썼지만 지지율이 깡패다. 결국 힘으로 밀어붙일 수밖에 없다. 지지율이. 지금 그 이낙연 전 총리가 민주당 내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뭐 전체 일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도 사실 이낙연 전 총리는 친문 세력이 아니죠. 하지만 친문 세력이 이낙연 전 총리를 지금 다음 대권 주자로 밀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지율 때문입니다.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홍준표 전 대표도 결국 버스킹이나 국민들과 직접 부딪히는 전술적 방법을 통해서 내가 지지율을 스스로 끌어올려서 김종인을 무너뜨리도록 만들겠다. 김종인이 나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겠다는 그런 전략을 세우신 것 같아요. 김종인하고 괜히 내가 가서 붙어서 괜히 파처럼 일으키고 저 홍준표 또 입이 거세네 이런 욕 듣기보다는 내가 스스로 지지율을 올려서 스스로 왕관을 거머쥐겠다는 이런 전략을 세우신 것 같습니다. 윤기찬 부위원장 복당 문제는 어떻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대권 출마를 사실 이제 선언하신 거기 때문에 어쨌든 당 안에서 활동을 하시든 당 밖에 있다가 나중에 단일화를 하든 결국은 이제 그 경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김종인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특정한 말씀을 하긴 했지만 비대위에서 표결을 통해서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을 거다. 예. 뭐 복당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비대위 최고위의 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비대위 표결을 통해서 복당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왜냐하면 안철수 지금 그 전 대표도 있거든요. 결국은 범보수 진영에서 어쨌든 후보 단일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한 분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런 어떤 정치 지형에 따르면 홍준표 의원을 굳이 당 안으로 들이지 않을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